안녕하세요. 우순재 교수입니다. 오늘은 북방유목민족사, 이제 드디어 그 북방유목민족사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유목민족이 살고 있는 그 터전이 우리가 초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실크로드라는 길을 잘 알고 있어요. 요게 초원의 길이고, 요 빨간 게 실크로드입니다. 예. 우리가 실크로드라는 거는 실크, 즉 비단이죠. 중국의 비단은 유명하니까. 로마까지 이제 아라비아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팔고, 이제 이렇게 또 이쪽에서는 이제 유명한 게 뭐 유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제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 동서를 이어주던 루트가 바로 뭐냐면 이 초원의 길이었어요. 이쪽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아주 오래 전부터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빗살무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왔다 갔다 했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주통로로 사용됐던 것이 이제 BC 10세기. 그리고 이제 초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강우량이 한 250에서 270 이렇게 이제 큰 나무가 자라기에는 좀 힘들고,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질 수 있는 게 보통 500mm 이상 됐을 때 이렇게 농사를 짓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이제 우리 설명할 때 그 홍삼라 이후에 설명드릴 때도 보면은 그 노노아오산 그 북쪽이 이렇게 비가 이제 조금밖에 안 내리면서 유목으로 이렇게 바뀐다 이런 걸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초원지대가 쭉 펼쳐지고, 그래서 이제 그 거의 끝자락 부분에 그 해당되는 것이 여기 보면은 이 흑해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유목 문화가 많이 발생이 되는 것, 특히 이제 스키타이라든가 그게 이제 여기입니다. 지금 보면은 흑해하고 카스피의 요 사이, 요 지역에서 많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게 파란색들이 스텝, 즉 초원지대입니다. 여기 여기 대부분 몽골 초원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이 만주입니다. 그리고 이 만주, 요게 이제 대흥안용 산맥이라는 큰 산맥이 이렇게 막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대흥안용 산맥이 절단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높은 곳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그 통로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선비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요게 우리가 잘 아는 몽골 초원이 되겠죠. 몽골 초원의 이 동쪽 부분은 대싱안령 산맥, 대흥안령 산맥이 있고, 서쪽 부분은 알타이 산맥이 막고 있습니다. 근데 요 알타이 산맥 또한 여긴 굉장히 험준하죠. 험준한데 그 몇 개의 통로가 또 있습니다. 이 밑으로도 있고, 이 위쪽은 뭐 초원지대니까 이렇게 이제 그 루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또 이 카자흐이라든가 이쪽에 굉장히 큰 그 스텝지대가 있습니다. 그 초원지대가. 또 이쪽 쭉 나가서 이 헝가리 이쪽까지 또 이렇게 초원지대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쭉 보면은 말을 타고 계속 쉬지 않고 갈 수 있는 루트가 이미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또 하나가 이제 요게 이제 바이카로인데, 이 바이카로 요 부근에 부석기 유적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말타 유적이라는 건데, 이 말타 유적에서는 그 비너스상, 구석기의 비너스라 해서 이렇게 뚱뚱한 이게 저통도 크고 이런 여성의 그런 이 조각상이 나와요. 그걸 이제 비너스상이라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쪽 지역까지, 이쪽 유럽의 인종이 여기까지
미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게 이 말타 유족을 동쪽 부분 이쪽은 그러한 인종이 드뭅니다. 우리 전번에 뭐 가덕도에서 백인종의 뭐 인골이 나왔다고 이제 떠들썩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혹강 가다 나오는 거고 이렇게 그 주족을 보면은 그게 하나의 여기가 지표유족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몽골 쪽도 이렇게 발굴을 해보면은 그 유럽 인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쪽 서부 스텝 이쪽은 꽤 나오죠. 예.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듯이 세석기 문화라든가 빗살무늬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초원의 길을 통해서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채도 문화도 이제 이쪽에 특히 이제 여기 제일 중요한 데가 BC 3000년경에 이 카작 초원,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 카자흐스탄 이 초원이 대초원이죠. 여기서 그 유목이 처음으로 시작이 됐다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8세기에 그 흑해 쪽에서 이 스키타이 민족이 이러한 기마 문화를 최초로 이렇게 발생을 시켰다. 이렇게 보니까 유목이라는 거는 뭐 양이라든가 뭐 소라든가 뭐 나중에 이제 말도 키우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됐고 말을 타고 이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는 고구려와 같은 이런 기마 문화를 역사적으로 최초로 등장시킨 것이 스키타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서 유목이 시작이 됐고 스키타이는 이 지역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실크로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비단을 이렇게 실어 나랐던 이렇게 주로 낙타죠. 낙타. 이쪽은 이제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이 타클라마칸 이 사막, 이건 사막지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천산이 또 있어요. 이 굉장히 높은 산인데 여기는 이제 콜륜산. 이런 높은 산들이 있는 그 루트를 지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그래서 이제 군데군데 이 사막에는 뭐가 있냐면 오아시스가 있죠. 그 오아시스를 거점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이동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나라 때 특히 전한 때 이 장건이 여기 대월지구까지 이제 갔다 오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이쪽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소도부를 도낭에 두게 되는 이제 그러면서 실크로드를 이렇게 장악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도낭입니다. 이게 이제 장안이죠. 여기서 쭉 출발해서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카시카르입니다. 그리고 요걸 이제 요게 천산인데 이 위로 천산 북쪽으로 이렇게 가는 길. 천산 남쪽. 요게 남로인데 이 밑으로 가는 길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밑으로 사막 밑으로 지나가는 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죠. 자, 초원에는 인류가 살아가는데 꼭 농경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건조지대가 또 나타나 기후라는 게 이렇게 자꾸 변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건조지대는 그 사하라 사막 같이 이렇게 샌드 사막, 모래 사막도 있고 몽골을 가보니까 이 샌드 사막도 있지만은 고비 사막 같아요. 이 고비 사막은 가보면은 돌 사막입니다. 돌. 이렇게. 근데 그 돌 사막하고 이 모래 사막이 뭐가 틀리냐. 모래 사막은 물을 퍼봐도 이 모래이기 때문에 물이 다 빠져버려요. 근데 고비 사막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물을 대면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몽골을 가보면은 이 고비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유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갔을 때 보니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그랬더니 그 국가에서 관정을 뚫어줍니다. 한 200m 정도 파서 이 펌프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갔을 때 이제 그 펌프를 했어요. 그랬더니 멀리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낙타들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 물 냄새를 맡고. 그래서 그게 이제 고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막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초원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초원을 쫓아다니면서 유목을 하는데 그 유목의 대상들이 보면 뭐냐면 양, 소, 그 다음에 말, 낙타 이런 동물들이죠. 근데 이제 유목이라 해서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는 이렇게 그 산 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눈이 내리면은 잠깐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다시 내려와요. 따뜻한 쪽으로. 그래서 이제 야영지가 여름 야영지와 겨울 야영지를 오가면서 이렇게 이제 유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막 돌아다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떠돌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시족 단위로 움직여요. 그 고대에 보면은. 그래서 징기스칸도 보면은 뭐 황금 부족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단위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목 문화가 어디서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이 사육된 게 언제냐, 이제 이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그 남부 초원에서 유목 문화가 맨 먼저 발생되는데 이게 한 BC 4200년에서 BC 3700년 전. 말을 기르기 시작한 거는 언제부터냐? BC 5000년에서 이제 4000년. 요때 이제 이 유적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 제갈, 그러니까 말을 기른 거하고 말을 타는 거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말을 기르는 건 유목이고 말을 타는 거는 기마예요. 근데 이 기마는 하려면은 말을 제어해야 돼요. 제어하게 되면 여기다 자갈을 물려린다. 소는 콧뚜레를 하죠. 이렇게 코를 뚫어요. 근데 이제 제갈을 물리면은 여기에 이제 그 쇠나 나무 같은 게 이렇게 입에 들어가니까 이빨 사이가 마모가 돼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나온 말의 유골을 보면은 그 이빨이 마모된 그러한 말뼈가 나온 것을. 그래서 이거는 말을 제어했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을 보면은 타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치면은 우리 자동차하고 똑같습니다. 좌회전이에요. 이쪽으로 치면은 우회전. 그 다음에 이렇게 양쪽을 당기면은 워워워 그러면은 말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어하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제갈입니다.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에서 나오는 보타이 주거지 유적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BC 3700년에서 BC 3100년인데 여기에 나오는 동물의 뼈 중에서 99%가 말이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거의 말을 전문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대초원이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3000년 정도 여기 보면은 3700년하고 3000년 사이에 흑해하고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메이콥 문화에서는 뭐가 나오냐? 수레가 나와요. 수레. 근데 이 바퀴 달린 수레. 그러니까 인간이 그 발명품 중에서 굉장히 위대한 발명품이 뭐냐면 수레입니다. 수레.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짐을 싣고 사람이 등짐을 짓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나 낙타나 이런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수레라는 거는 많이 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편하게 갈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수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보통 요거는 이제 소를 끌었겠죠. 소. 그랬는데 BC 2050년하고 BC 1900 여기에는 산타슈타 문화라는 여기에서 뭐가 냐면 전차가 나와요. 전차.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할 수 있는 이런 병거라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BC 한 1000년 경에 보면은 서남아시아 유목 중에서 스키타이 이미 말씀드렸죠. 얘네들이 뭐냐면 등자를 등자가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는 제갈을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제 그 좌회전, 우회전, 스구, 스톱 똑같습니다. 차하고. 근데 이게 타는데 뭐 흉노 같은 경우는 등자를 사용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근데 이 등자라는 게 뭐냐? 발걸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발걸이를 하게 되면은 이게 흔들림이 없어요. 딱
이렇게 할 때도 딱 제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카우보이 영화에 보면 이렇게 말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발로. 예, 그 여기 이렇게 바퀴 같은 게 달려 있죠. 툭툭 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아프니까 이제 그거를 제어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등자를 왜 쓰느냐? 무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이 달리는데 이 등자가 없으면 잘못하면 떨어집니다. 제일 위험한 게 낙마예요, 낙마. 모가지가 부러져서 죽어요. 우리가 지금 그 대단한 징기스칸도 낙마를 해서 이게 병이 들려서 저기 시름시름 앓다든지 가게 되는데, 이 유목민의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이 저 말해서 낙마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등자를 할 수 있으면은 창을 휘두른다든가 칼을 휘두르든가 활을 쏠 수가 있어요. 특히 활을 쏠려면은 한 손으로 못 쏩니다. 왜? 당겨줘야 돼. 그러면은 고삐를 놓는 겁니다. 이 고삐를 놓을 때 딱 버틸 수 있는 게 뭐냐면 등자예요, 등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화를 신게 되는데, 그 승마를 할 때, 이 장화 끝에가 몽골 그 박물관 같은 데 가서 한번 보세요. 이 장화 끝에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면은 버선을 신죠. 버선이 보면 코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우리는 멋들어진다고, 멋을 내기 위해서 그게 올라간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몽골 쪽을 잘 몰랐을 때는. 근데 가서 말을 타보니까 이게 달리다 보면은 발이 빠져요. 그런데 이게 부스가, 이게 장화가 끝에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은 이렇게 양손을 놓더라도 이 발이 안 빠져요. 발이 빠지면 낙마합니다. 그럼 죽어요. 병신되거나 허리가 부러지거나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제일 위험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배울 때 그거를 항상 조심시켜요. 그리고 또 하나가 위험한 게 뭐냐면은 이 나무 사이로 들어갈 때, 저도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그 이제 성경에도 나오죠. 근데 이 나무 사이로 딱 들어가면 말은 그 밑으로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예요, 나. 탄 사람. 그럼 이게 나무 가지가 와서 여기를 탁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홀라당 떨어져요. 그럼 말은 그냥 가요. 왜? 자기는 통과하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거예요. 그 나무 사이로 지나갈 때. 그래서 걔 모가지를 딱 잡아갖고 우리가 고 박사가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 몽골 간다니까. 걔가 나무 사이로 들어갈 때는 머리를 딱 이렇게 고삐를 확 여기 찢어지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확 제껴서 밑으로 당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얘가 이렇게 낮춰준다니까, 자세를. 그래서 저도 그걸 배웠기 때문에 확 트는데 얘가 끝까지 버티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너무 당기니까 여기가 찢어질 것 같으니까 아프니까 지가 이렇게 머리를 박더라고요. 그래서 살았어요, 저도. 그거 안 배웠으면은 아마 여기 쳐갖고 죽었을 거예요. 뭐 말을 안 다치죠. 저는 다쳐요. 죽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 말 중에서 명마가 있습니다. 그 명마, 우리 동양에서는 제일 유명한 명마가 뭐냐면 한열마예요. 한열마. 이게 어디냐면 우즈베키스탄에서 그 있는 종자인데, 페르가나. 이 말은 이 핏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천리마라 그러는데, 뭐 하루에 천리를 간다 해서 천리마라는데 천리마는 아니고, 뭐 이거 그 정도로 대단한 말이다 이거죠. 지치지 않고. 근데 이 기생충이 그 모공 사이로 들어가서 이렇게 피를 빨아먹는 된다. 그래서 그게 달리게 되면 그게 이렇게 팽창하면서 이렇게 피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한혈마, 이 피땀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혈이잖아요. 피땀을 흘리는 그런 말이다. 이거 아주 독특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천리마도 유명하지 않고 우리 적토마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삼국지. 자, 이게 이제 스키타인이에요. 스키타인, 최초의 기마 전사,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들이 어디서 이동했겠느냐? 아까 얘기했던 카작 대초원에서 이렇게 서양 쪽으로 이동했을 것이다. 그래서 쭉 이동해서 여기, 그리고 더 가서 이 그리스인들의 기록에
뭐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나올 정도로 이쪽 지역을 거의 초토화시켰던 말을 타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냥 바람같이 왔다가 바람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언제 왔는지도 몰라요. 거의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기마 전사입니다. 자, 흉노. 우리 동양에서는, 서양에서는 스키타이가 제일 유명하지만 이 동양에서는 제일 유명한 게 흉노입니다. 오죽하면, 오죽 무서웠으면 중국 애들이 흉측한 노예 같은 종자다 그래. 무서운 거죠. 왜? 한 고조가 한 나라를 세웠어요. 유방이. 저 흉노를 만만히 봤다가 완전히 포위됐잖아요. 그래서 항복문서를 썼다니까요. 조약을 했어요. 그 조약이 뭔지 아세요? 먹을 거 매년 바치고, 여자 매년 바치고, 비단 바치고, 우리가 중국이 조공받는 나라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이때 박살이 났어요. 그럼 이들이 어디 있었냐? 오르도스 있어요. 오르도스. 지금의 황하 지역이죠. 이 오르도스는 어디 지역이냐? 여기에요. 여기가 황하가 쭉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에 음산산맥이라는 산맥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꺾입니다. 왜? 산맥에 부딪히니까 못 나가죠. 그래서 옆으로 흘러요. 그래서 여기서 또 꺾여요. 그래서 황하라는 하자하고 그 다음에 남쪽, 강의 남쪽을 음이라고 불러요. 강의 북쪽은 양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한양이잖아요. 한강의 북쪽이기 때문에 한양. 그 다음에 낙양은 낙수의 북쪽이기 때문에 낙양. 남쪽은 뭐냐? 음이에요. 그 여기가 음이에요. 하음이에요. 근데 다른 말로는 뭐냐? 오르도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가 오르도스. 여기가 흉노의 본거지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자, 이 오르도스 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마천의 사기 흉노전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느냐. 그들의 선조는 순유, 그리고 뭐 산용보 이렇게 쭉 불렀는데 이들은 가축을 따라서 먹이며 옮겨 다니며 살았다. 유목한다는 얘기죠. 그들이 기르는 짐승은 대부분 말, 소, 양, 낙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물과 풀을 따라서 옮겨 다니며 살았기 때문에 뭐 일정하게 이렇게 살진 않고 농사를 지어 먹지 않았다. 그러나 이게 또 중요해요. 각자가 땅을 나누어 가졌다. 지금도 몽골도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풀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요. 섹타를 나눠요. 너는 여기 넘어오지 마라. 나는 여기까지 풀 먹을 거다. 우리 성경에도 잘 나오죠. 그런 게 그거예요. 왜? 걔네들이 유목민족이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쪽, 롯이 이쪽.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활을, 어린애들도 활을 땡겨서 이렇게 쥐를 잡고 이랬어요. 그리고 모두가 활을 잘 다루며 모두가 무장한 기병이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을 타는 병사예요. 이들이 싸울 때 가장 주무기가 뭐냐? 활과 화살. 그리고 창, 칼과 창. 그래서 유목 생활을 했으며 기마 전사 집단이었다. 스키타이하고 똑같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적 그 사실에서 기록된 거를 보면 스키타이가 먼저고 흉노가 이렇게 나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흉노 전사를 이렇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스케치를 한 겁니다. 실제로 그들이 그렸던 그림을 제가 몽골 갔을 때 안각화를 찍은 거예요. 사슴이죠? 사냥하는 거예요. 활 보세요. 똑같잖아요. 말 위에 사람이 이렇게 타고 이게 쏘는 그림이에요. 이거는 흉노인들 자신이 새겨놓은 거예요. 이건 이제 상상도고.